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원래 방송을 쉬려고 했는데 이라크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실상 이라크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군이 지금 모술과 에르빌에서 치열한 교전을 하고 있습니다. 쿠르드보단 아이시스에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도 개입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파트리샤 마린스 이제 이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코이 이야기 때문에 인터넷이 시끌시끌한데 이란도 디코이를 만들고 미국, 이스라엘도 당연히 디코이를 만듭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말할 것도 없죠. 이런 가짜 목표물을 만들고 이제 적을 유인하는 거죠. 지금 미국은 이제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 싸우고 있다. 그리고 이란이 파괴되고 있다. 이런 것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의 상당 부분이 디코이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드론이 촬영한 겁니다. 비행 한 바퀴 돌고 이것을 타격한다. 이런 게 이제 공개를 하는 거죠. 그런데 뒤쪽은 그냥 나무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냥 앞에 이제 그럴싸한 그림이 있는 거죠. 이런 그럴듯한 디코이를 모두가 다 합니다. 사실은 러시아도 하고요. 그래서 이건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이 선전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이런 거라도 가져와서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란의 어드밴티지는 이 지하 깊숙한 곳, 그리고 이제 평지도 아닙니다. 산악지대 지하 깊숙한 곳에 이 기지를 만들고 여기에 많은 것을 보관해 두고 있기 때문에 장기전에 이제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중동 지역의 쿠웨이트나 사우디 이런 데는 그냥 허허벌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이제 힘든 겁니다. 미국이 진짜 장기전을 수행할 수 있는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지상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보호망이 필요한데,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자를 쌓아두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걸프전 때 1년, 그리고 이제 이라크 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1년 반 정도 70년 만에 병력, 그리고 배로 이렇게 운송해서 쐈죠. 그러나 이미 전면전은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그런 틈을 이제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 베이루트 레바논입니다. 이 레바논 남쪽입니다. 베이루트 남쪽인데 여기 이제 유엔 기지가 있습니다. 가나군들이 있는데 여기에 또 이제 이스라엘이 폭격을 했다 이런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선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이제 탱크를 파괴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이 공격, 보복 공격이 개시된 것 같습니다.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쿠르드는 이제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렇게 넓게 퍼져 있습니다. 쿠르드의 진정한 천적이라고 할 수 있죠. 터키입니다. 이 터키와 이제 쿠르드가 이렇게 천적이 된 것은 터키 땅에 가장 많은 이제 쿠르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터키 입장에서는 쿠르드가 독립을 하겠다. 영토의 엄청난 부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이 오스만 투르크의 영화 이것을 잃고 그다음에 이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쿠르드가 이제 독립국가를 만들게 된다. 터키 영토의 거의 4분의 1이 날아갑니다. 자, 그리고 이 쿠르드 지역에는 터키의 이 생명의 젖줄이 있습니다. 바로 수자원이죠. 이 대부분의 수자원이 이 쿠르드가 있는 바로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쿠르드 독립국가는 터키 입장에서는 용납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만약에 이제 쿠르드의 독립을 약속한다. 이것은 이제 터키가 참을 수가 없죠. 여기서 이제 미국과 터키 사이 이해 충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 충돌은 터키에게는 실존적입니다. 이 수자원을 상실하게 된다. 터키는 진짜 이제 힘을 못 쓰는 그런 나라로 전락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터키는 나토에서 미국 다음으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쿠르드에 이제 미국이 계속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트럼프 대통령은 쿠르드에서 한 3번 정도 심각한 배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는 쿠르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협력하는 데 주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본질적으로 이란에 대해서 반드시 이란을 무찔러서 이란 사람들을 죽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들이 원하는 것은 독립을 하는 건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미국을 전적으로 믿을 수도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3번 정도 배신당했습니다. 지금 쿠르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 분명히 미국에 이제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를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편에 설 것인가, 이란 편에 설 것인가 결정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이런 위협은 사실은 공허한 겁니다. 이란 편에 서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자, 만약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편에 된다. 이것은 쿠르드인들을 그냥 대포밥으로 처리하겠다, 이용하겠다.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쿠르드의 사령관입니다. 여러 개 이제 지역 분파들이 있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뭉치기가 힘든 집단이죠. 뭐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그렇습니다. 뭐 어떤 테러 집단도 있고 공산주의자도 있고 그리고 현상 만족파들도 있고 사실은 이들이 좀 다수입니다. 최근 연합을 결성한 이제 6개 쿠르드족 반정부 단체, 이란에 대한 반정부 단체입니다. 계획을 조율하고 있는데 미국이 길을 열어줘야 된다. 우리는 일단 초기 단계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자, 이대로 가면은 이란군은 이제 다 죽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서 자, 이란군을 뭐 두들겨 패든지 길을 열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미군이 우리의 이제 머리 위를 보호해준다는 보장이 있는가. 이런 상태에서 이제 병력을 이동시키면은 이란의 미사일 맞고 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란의 무기고를 완전히 파괴하든지 길을 열어주든지 하늘을 보호해주든지 미국이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란 정부는 잔혹하고 우리가 가진 첨단 무기는 칼리시니코프 소총밖에 없다. 미국에게 이제 떠넘기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이 당장 이것을 들어줄 수가 없죠. 뭐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시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쿠르드 관련돼서 뭐 계속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이제 이 아이시스에 주목해야 된다. 이 이유는 바로 이 안바르 계곡에 아이시스들이 이제 재작년까지는 한 18,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아이시스는 지금 이제 시리아에 있는 아이시스와 조금 분리됩니다. 시리아에 있는 아이시스, 사실은 원래 한 2015, 16년에 이라크 이제 바트당 잔당이죠. 이들 아이시스는 거의 다 괴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키는 이제 아이시스 알카데라를 돕는데 이때 투르크족 전사들, 즉 위구르라든가 무슨 스탄 국가들 있죠. 자, 여기서 이제 투르크족 전사들을 대거 데리고 옵니다. 바로 이제 터키 연합군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을 뒤집어 쓰고 뭐 HTS 이런 식으로 이름을 뒤집어 쓰고 일단 시리아는 점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이제 이라크 바트단 잔당 아이시스 이들은 안바르 계곡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체포된 자들은 뭐 쿠르드족 이 교도소 있고 이랬는데 이번에 이제 다 풀려났죠. 자, 이제 한 1, 2년 전까지 18,000명이 이쪽 계곡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0,000명 정도 이제 추가로 온다. 그러면은 28,000, 3만. 이것은 확실히 큰 병력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이라크 이제 PMF 지금 이라크 정부를 상대로 이제 어떤 작전을 수행할 수 있죠. 자, 미국이 공개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이시스죠. 그래서 비공개적으로 이들에게 이제 어떤 모종의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 무장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안바르 계곡, 이 PMF 이라크 이제 민병대들 이들이 이제 이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면은 미국이 폭격을 해서 이제 저지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안바르 계곡의 어떤 이제 병력들을 보호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아이시스 대포밥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2023년에 이제 5월입니다. 이때 이쪽에 미군 기지를 지을 계획까지 했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이제 그 밑에 있는 알탐프에서 이들을 보호해 왔습니다. 자, 2023년 이런 계획 나오죠. 자, 이 안바르. 물론 미국이 왜 여기에 기지를 짓냐? 아이시스를 제거하기 위해서도 아직 잔당들이 있다. 그런데 아이시스는 핑계고 실제로는 아이시스 이 대포밥 자원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기지를 지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PMF가 이제 계속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2024년 2월 기사입니다. 자, 이 미국이 여기저기서 이제 군사 작전을 할 때 일단 아이시스는 보호가 됩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뭐 이라크 PMF 뒤통수를 때리고 뭐 이런 것을 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들은 아이시스입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는 이런 상황이고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라크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남쪽, 동쪽 지역 이쪽은 시아파들이 이제 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자, 그리고 위쪽은 이제 쿠르드 자치구죠. 자, 그리고 이 시리아와 이라크 국경 사이 이쪽에 이제 안바르 계곡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시스들이 있고 이들은 원래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이제 원래 이라크 출신이기 때문에 이 시아파에 대해서 큰 적대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투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정확한 병력 숫자는 모릅니다만 한 10,000명 정도 더해졌다면 한 30,0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쿠르드가 있습니다. 이 쿠르드의 가장 큰 문제는 이란 사람들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이제 전투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동안 이 쿠르드는 이제 가장 적대 세력인 어떤 튀르키예가 제일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튀르키예가 오게 되면은 모술, 이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모술은 과거 이제 오스만 투르크 수도입니다. 알레포는 재작년에 탈환을 했습니다만 모술을 탈환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오스만 투르크의 역사 이것을 되찾기 위해서 반드시 탈환해야 되는 바로 그 지역이고 쿠르드는 반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에르빌에 아직 이제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바그다드 위에 이제 알 아사드 이쪽은 기본적으로 이제 PMF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쿠르드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미군은 이제 비교적 안전하게 이 에르빌에 있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개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이라크 전쟁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과거에는 수니파와 이제 싸웠다면 이번에는 이제 시아파와 싸우는 겁니다. 자, 이 치열한 교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란이 테러를 계속 가하고 있다. 이란의 테러 그룹이 들어오고 있다. 이건 좀 이제 웃기는 이야기인데, 이 아제르바이잔 역시 미국과 이제 이스라엘, 영국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로스차일드의 이 앞마당입니다. 바쿠 유전이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아제르바이잔이 이란 북쪽을 때리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제르바이잔이 움직이면 위에 러시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이것은 이제 어제 방송에도 올렸는데 지금 미군 수송기들이 무언가 이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게 쿠르드 전사들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이시스. 자, 이제 시리아에서 풀려난 이제 아이시스들을 이렇게 안바르 계곡 쪽으로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닌가, 막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군 특수부대가 이제 이라크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안바르 사막. 이 다 나오죠. 결국 아이시스가 이제 모종의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에르빌에서도 이제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영상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에르빌에서 사단이 터졌습니다. 자, 그리고 미군이 이제 아파치 헬기가 나와서 남하에서 직접 이제 PMF를 때리기 시작했죠. 공식적으로 이라크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라크 저항군부대 이제 PMF를 의미합니다. 미군 아파치 헬기가 자 이제 PMF 기지를 타격하고 그리고 뭐 대공포를 쏘고 야단입니다. 정확한 전황은 모르지만 어쨌든 치열한 교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그다드 이제 빅토리아 기지라고 작은 기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드론이 날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렘 이제 일종의 대공 방공망이죠. 이것이 가동되고 있고 야단입니다. 이 PMF와 미국이 충돌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라크 내에서 미군이 이 PMF랑 교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하죠. 미군 병력이 많아봐야 한 1,500명, 뭐 1,000명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치열한 교전이 시작되었죠. 무엇 때문에 이제 미군이 크게 화가 나서 이렇게 때린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영상들, 지금 교전 영상들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치 헬기가 날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미군과 PMF가 붙었다 이렇게 알 수 있죠. 먼저 이 PMF 기지에 미군이 때리고 그 다음 이제 교전이 시작되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들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남쪽 지역에서 이렇게 교전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PMF도 이제 동원령이 발동되어서 이렇게 이제 민병대들이 움직이고 있고 아파치 헬기 날아다니고 뭐 치열한 교전이 있고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미군 아파치 헬기가 뜨고 이제 이렇게 공격이 시작됐을까? 이것은 오늘 에르빌의 이제 한 호텔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여기에 드론이 날라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군이 이제 일부 희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이슬람 저항군들이 드론을 공격하고 동시에 에르빌 미군 기지에 이렇게 이제 드론이 날라왔는데 미군 병사들이 있던 건물 내체가 파괴되고 이런 영상들, 그리고 이제 다른 건물도 파괴되고 이런 이제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란과 함께 싸우기로 작정한 PMF가 에르빌의 미군 기지를 타격하는 것이 아닌가. 이 에르빌은 자 이제 쿠르드족의 군수 물자를 공급하는 바로 그 핵심 허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르빌을 만약에 상실하게 되면은 미국은 이제 쿠르드족이 무기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만약에 이 쿠르드를 대포밥으로 활용한다, 그것이 가능하다면은 이곳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바로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곳을 이제 이라크의 친시아파 민병대죠. PMF 총 병력은 한 25만 정도 됩니다. 이들이 이제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일종의 사보타주 공격이죠. 그래서 이제 전장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란과 이제 이 쿠르드족 상황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란 국경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제 동쿠르디스탄 이란 내 이제 쿠르드족 자치구가 있죠. 그런데 이곳에 병력이나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대부분은 사실은 에르빌 지역에 있습니다. 이쪽에 산악지대. 자, 이라크 내부의 산악지대, 실제 이제 이란 내 저항군이라고 하는 세력들, 이들이 무기와 병력을 갖다 두고 훈련을 시키고 또 무장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무기를 가져다 두고 이제 무장을 하고 있는 것은 이라크 내입니다. 자, 그리고 터키 입장에서도 이것을 노리고 있죠. 왜냐하면 터키군은 강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이 영토 내에서는 상당히 이제 파괴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이제 계속 무기와 테러리스트들이 들어옵니다. 그 거점이 동시에 이제 이라크 산악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산악지이기 때문에 땅굴을 파고 이렇게 이제 쿠르드족 전사들이 있습니다. 무기도 있고. 그래서 이쪽을 이제 파괴가 힘듭니다. 이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모술을 탈환하는 거, 이것은 뭐 역사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그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개입해서 여기서 이제 전쟁이 터진다. 이 경우 이란과 이제 튀르키예가 동시 협공을 해서 쿠르드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쿠르드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무서워서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쿠르드가 죽기 살기로 뭐 이란을 때려야 되겠다. 이런 전투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투 의지를 가진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이라크 출신 아이시스죠. 이들은 안바르 사막에 있습니다. 지금 시리아에 있는 알카에다 아이시스들은 주로 이제 투르크족 출신이기 때문에 터키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말하는 이제 이 동쿠르디스탄 이쪽에 조인할 가능성은 조금 낮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제 쿠르드족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건도 제시하고 회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수많은 배신의 역사,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치명적인 배신을 3번 정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쿠르드족은 주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상대는 이란입니다. 만약에 이란이 미사일이 날라온다 이러면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패하게 된다. 이때는 동쿠르디스탄 자치구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동쿠르디스탄 지금 평화롭게 사는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죠. 너무 많은 경쟁 파벌, 그리고 통일된 지휘부가 없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림, 이 친구는 원래 이제 쿠르드계 이탈리아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이시스들이 쿠르드족을 엄청나게 해쳤습니다. 이때 이제 쿠르드족에 가담해서 이렇게 SDF죠. 이제 아이시스와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트럼프의 제안에 냉소를 보내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시리아에서 저는 쿠르드족 여성들이 거리 곳곳에서 이제 아이시스와 싸우는 모습, 이것을 목격했다. 서방은 초기에 박수를 보낸 듯 하지만 진짜는 이제 아이시스 알카에다를 지원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 여성 군인들의 시신, 이것은 여전히 이라크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썩어가고 있다. 서방 군대가 직접 싸우지 않기 위해서 쿠르드족을 대포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이제 한 2019년대 영상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쿠르드족은 이라크와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조롱을 하고 쿠르드족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을 끊어버립니다. 한 2차례 이제 좀 배신을 합니다. 자, 이제 쿠르드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라크와 싸운다. 이 경우 우리에게 공중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미국은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상황, 이것을 이제 카림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시리아 알졸라니, 이 아이시스 세력, 알카에다들이 쿠르드족 지역을 뭐 라카 이런 데 공격을 해서 다 쫓아냈습니다. 이때도 많은 이제 쿠르드 전사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알졸라니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뒀죠. 그 친구 참 터프한 친구야. 이렇게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 거의 망상에 가깝습니다. 쿠르드족이 진군하고 발루치스탄에서 이제 반군들이 진군하고, 그래서 테헤란을 정복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을 차지하겠다. 뭐 거의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런 것을 떠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쿠르드족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발루치스탄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이 발루치스탄의 문제는 바로 파키스탄이 이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발루치스탄은 오히려 파키스탄의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인구가 몇 억입니다. 이것을 방치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바로 위에 아프가니스탄이 있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이 발루치스탄에 무기와 물자를 대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치고받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애초 이쪽에는 큰 기대를 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쿠르드 쪽도 큰 기대를 할 수 없죠. 이런 상황에서 미군이 와서 이제 에르빌에서 모종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PMF가 선제 공격을 가한 겁니다. 결국 이라크와 미국이 붙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미국에게 이제 어떤 방향으로 흘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지금 현 상황에서 미국이 전면적인 지상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미군 병력이 순간이동해서 동시에 한 군데 모여서 공격을 한다. 그러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동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CNN의 이제 특파원이 지금 이 이란에 들어갔습니다. 국경선 넘어서 들어가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란 내부가 너무나 평화롭다. 그리고 뭐 주유소니, 수퍼니 이런 데가 있는데 물자, 그리고 이제 신선식품도 이렇게 쌓여있고, 이 전혀 동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이렇게 다니고 있고, 물도 이렇게 쌓여있고, 주민들도 뭐 패닉, 동요 이런 것 없고, 그냥 평상처럼 이렇게 이제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지도를 보고 야, 이란 손바닥만 하네,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란은 프랑스부터 세르비아까지 그 전 영역에 걸친 그 정도 영토 정도 됩니다. 유럽의 한 3분의 2 정도 되죠. 서유럽에.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자, 여기 어디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죠. 바로 인구 9천만의 이런 큰 나라.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병력, 지상군이 필요합니다. 자, 저기 지금 에르빌에 이제 특수부대가 가서 쿠르드족을 회유한다. 그리고 PMF랑 지금 뭐 티격태격한다.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좀 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아메리칸 컨서버티브, 미국의 보수주의, 이거 뭐 진정한 이 미국의 보수주의 단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일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데 특히 이란 좀 관련된 겁니다. 이 트럼프는 어떤 이제 탈출구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뭐 끝을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수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세력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IS 같은 짓을 다시 해서는 안 된다. 평화를 가져다 주고 미국의 내실을 다져야 된다. 무엇보다 불필요한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자, 결국 이란을 때리면서 뭐 미국을 위한 건지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자, 여기에 미국의 보수주의 세력이 분열하는 거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하든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세력이죠. 그런데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란 전쟁으로 지금 이 공화당 지지계층, 트럼프 지지계층이 분열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비판하고 있습니다. 참 이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